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실전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가득 담았습니다. 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송 중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과 청량리 같은 이미 비싼, 이미 좋은 지역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투자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해 주세요. 고민 해결 시간으로 고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자학밖에 부동산 부자 되는 방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부자학과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오늘 부자아빠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주세요. 전화 02-2077-6355번 활짝 열려 있고요. 고민되는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고민 해결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창구 013-3366-8290번입니다. 저희 모두 무료 상담 도와드리는 거 아시죠? 부동산 고민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 쪽으로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오늘은 문자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문자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뒷번호 8110님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옆 서초 3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 푸르지오 서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꽤 괜찮은 투자가 됐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보니 왠지 걱정도 되네요. 현재 직접 거주 중인데 설마 앞으로 더 오를까요? 그럼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희 쪽으로 실시간으로 문자를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시청자분들이 조금 부러워하실 만한 문자가 저희 쪽으로 가장 먼저 도착을 했네요. 재건축된 아파트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오를지 궁금하다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더 오를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질 때는 끝간데 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분명히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남의 아파트 잘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좀 부럽기는 한데요. 실제 투자를 워낙 잘하신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 서춘제 푸르지오 서밋은 약 907세대 정도 되는데 요거 2017년에 이제 입주했어요. 저희 사무실이 바로 여기 신논현역 근처에 있어서 늘 보고 있죠. 여기 조형물이 아주 디귿자로 해가지고 멀리서도 이제 보이는 요 이제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요걸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요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요걸 주변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요 주변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야말로 여기 반포에 이제 레미안, 버스티지가 있고 자, 요 쌍두마차입니다. 요 쌍두마차가 상당 부분 이 서초의 가격대를 이제 견인하고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축인데 여기는 2009년에 입주를 했죠. 2009년에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아파트들이 중심축인데 여기 이제 서밋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907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아마도 30평대가 대체적으로 17억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가격대 같으면은 최초에 이제 입주 시때 이제 약 한 3년 전이었죠. 요게 제가 32평이라 그랬는데 요거 25평이 17억대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25평대가 17억대요. 최초에 12억대에서부터 가격 상승이 약 한 34% 상승을 했죠. 최초에 이제 그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오르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오른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상승 요인,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요인이 있겠죠. 하락 요인이 있는데 여기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가 상승 요인을 놓고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뭔가? 그것은 현재 풍부한 유동성과 사상 최저의 그러니까 초저금리. 자, 저금리 시대에 이런 거 일단 금리 수준이 1.25% 정말 사상 최저로 낮은 수준이고 두 번째는 풍부한 유동자금이죠. 이 돈이 투자할 것을 몰라서 유동자금이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희소성,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왜냐하면 이 공급 부족을 조금 가보면은 앞으로 2021년이 되면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입주할 아파트는 이 2만 세대가 채 되지 않는 16,000세대로 지금 공급이 아주 줄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위기감을 느끼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으로. 그렇다면은 이 강남은 강남입니다. 강남에 더 이상의 어떤 그 큰 공급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가격은 이 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서 내리눌러도 잠시 꺾이는 듯하다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락 요인은 뭘까요? 하락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 둔화가 정말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이런 바람이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이다. 올해 2%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경제 성장률은 그야말로 IMF 금융위기라든가 이럴 때 말고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2%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2%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연말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대출 규제죠. 실제로 이 대출 규제는 전통적으로 집값을 끌어오는데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집값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대출 규제. 세 번째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 부동산 규제가 물론 대출 규제도 부동산 규제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이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이 규제가 워낙 심하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에 의한 이 부분이 바로 하락 요인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떨 것인가? 지금 여기에는 갑론을박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대치동 같은 데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은 아마도 옆걸음질 내지는 조금 하방 경직성으로 조금 빠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사시고 그대로 어떤 보유를 하는 것이 맞을지라고 하면은 주거의 편의성을 가지고 삶의 질을 느끼신다고 하면 거주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한 번 정도 갈아타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두르지는 마시고 한번 갈아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부자 아빠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 문자 고민을 해결해 주셨네요. 오늘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역시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1104님이네요. 군포시 3번 주공 11단지 7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된 목적은
다른 아파트보다 용적률도 낮고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다른 아파트보다 매력도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도 재건축 진행이 쉽지 않네요. 계속 재건축을 노리고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자가 열려졌습니다. 군포시 3분 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이 최근 쉽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이 보통 뭐 경기도 쪽 오시면 서울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내려주시잖아요. 이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여기는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 5곳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3번 신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물론 인근의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183% 정도, 185% 내외가 되니까 이제 그 다른 지역들은 200에서 230%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적률은 좀 이제 좀 작아서 찾아 먹을 것이 한마디로 재건축을 했을 때 찾아 먹을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이래서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 3번 신도시 중요한 것은 미시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먼저 거시적인 부분 즉 숲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3번 신도시 자 우리 가격 변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3번 신도시입니다. 여기 11단지인데 여기 1,400세대 정도 되죠. 1991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3번역도 비교적 가깝고 시내 중심 바로 3번 신도시의 중심축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뭐 접근성 좋고 하니까 아주 뛰어난 주거 환경이죠. 거기다 옆에 바로 공원이 있어서 뛰어난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4평 보유하고 계신 24평이 3억에서 현재 3억 4천만 원, 즉 10% 상승을 했습니다. 자, 10% 상승이다. 지금 수도권에서 10% 상승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요, 여기 일부 그 평형대들은 다른 단지 일부 평형대들은 신고가를 형성하다 다시 떨어져 가지고 과거의 가격으로 그냥 회귀한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주변 지역은 이 상대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여지는 이런 가격 변동폭이나 또 외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수세가 받쳐지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뭐 그것이 실거주가 되든 투자가 되든 이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외부의 유입도 많지 않고 더구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소형 평대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살펴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것이죠. 대형 평형 중심이고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과 편의성이 잘 갖춰지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교통 여건들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매도를 권유하고 매도한 상태에서 서울 쪽으로 아니면 차라리 평촌 신도시 인근 즉 안양 주변이나 아니면은 자금 여력이 좀 있다고 하면 과천이나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수익을 앞으로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가 정말 안 돼서 자금이 적다 그러면 차라리 의왕시 쪽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도권 쪽 근처로요. 그러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해결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이쪽이 투자 측면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평촌, 안양, 과천 이쪽으로 좀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표님, 뭐 서울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 한번 서울에 접근해 볼 만한 괜찮은 지역 저희 힌트 살짝만 주시죠. 그러면 지도를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늘 보면 제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미래 가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지도를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서울이 이제 W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올려볼까요? 네. 조금 올려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왜 여기를 강북 쪽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 인근 지역을 보면 내가 잘 아는 곳에
들어가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오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아니네요.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3번 지역이 바로 군포시청, 여기가 3번 신도시입니다. 3번 신도시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평촌 신도시가 1차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가격 상승률이 2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더 들어와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요 근래에 인기가 있고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큰 지역들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곳이죠. 인덕원, 안양 주변에서는 인덕원역 주변이 이제 그 가장 큰 그런 그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가 높은 이곳인데요. 여기서도 바로 이곳이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내손동 주변이 지금 재개발이 이제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또 내년 제가 늘 말씀드리죠. 2020년부터는 뭐다? 소규모 주택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왕시 내손동 중심의 단독 주택지들 이런 데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지금보다도 지금 3번에 가지고 계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래 가치와 더불어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더욱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담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추후 상담은 뭐 전화나 세미나 문자 통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턴 부자 아빠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4억에서 4억 5천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7천에서 8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문자에도 등장한 지역이네요. 신논현역 인근에서 이번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뭐 너무나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을 투자할 추천을 드릴 때마다 정말 기분 좋은 것을 느낍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엔돌핀이 팍팍팍 솟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어떤 곳보다도 추천할 때보다 기분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강남에서도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전철 노선이 공사 중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신논현역서부터 바로 이곳 논현역까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는 논현역과 신사역 그리고 신논현역이 있죠. 왜 여기를 추천드리느냐? 이 강남역 주변들이 이미 이 테헤란로의 성장성이 마무리가 됐죠. 여기 주변 지역은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곳들은 땅값이 평당가가 매우 높죠. 주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7천, 8천만 원 이상을 이제 호가하고 있는 곳인데 신논현역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5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에 이 논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왼쪽에는 아직까지는 5,50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60-70% 정도밖에 땅값이 되지 않죠. 물론 같은 논현 일동일지라도 차병원 사거리라든가 학동역 주변으로 위치해 있는 도보로 5분 내지 7분 거리의 땅값과 신논현역 주변의 5분 거리의 땅값은 그야말로 1,500만에서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투룸 주택 같은 경우 땅 지분이 5평에서 6평 사이입니다. 자, 땅값만 비교해도 1억 차이가 나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논현 일동인데 여기 3억대 중후반인데 왜 이거는 4억이 넘어가고 4억대 중반 내지는 5억대까지 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가치와 미래 가치가 아예 천양 차원이 다르다. 여기는 보통 4억대에서부터 4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철역에도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바로 이곳 학동역에서 약 한 4-5분 거리 정도 위치해 있는 이곳의 가격대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이것은 12억 원. 와. 자, 오피스텔은 14억 원입니다. 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지분 3.5평에 이 정도 가격이다. 왜 그럴까?
이 강남의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더 미쳤죠. 비교를 해보면 더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는 정말 저렴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싸다는 말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철 노선, 그렇죠. 강남구청역이 있고 물론 분당선입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에요. 바로 세로축의 황금 노선이 뭐다? 신분당선이 현재 강남역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22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주변 지역의 상권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에 의해서 신논현역 중심과 논현역 중심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이곳은 특히 상업 중심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 먹자골목, 그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 요리 셰프의 거리라고 할 만큼 이 주변 지역이 저녁이면 정말 젊은이들로 발디딜 틈 없을 만큼 이렇게 북적이는데요. 이런 그런 기대가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앞으로 강남역 수준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가치가 더욱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 개발 호재, 뭐 무수히 많죠. 주변의 강남의 호재는 더더구나 큰데 롯데 칠성부지의 롯데타워,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삼성동의 개발 가치. 자,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현재 개통해서 앞으로 용산까지 가게 되는데 현재 공사 중이다. 강남에서 유일하게 전철 공사하는 데가 바로 이곳이다. 네 번째는 대기업들이 가장 땅을 사고 싶고 사옥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곳 강남 대로가의 신논현역과 논현역 주변이다. 영동대로 통합 지하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어우러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커다란 미래 높은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서초구의 나비 플랜의 핵심 축입니다.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자 살펴볼까요? 여기는 반포 IC부터 잠원 IC 주변인데 반포 IC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논현역이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주거 및 상업 시설이 주어지죠.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 부분에 17만 평의 유휴 부지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공원, 그다음에 상업, 업무, 주거, 테마정원 이런 것들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주거 및 상업 시설로 들어오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떻습니까? 땅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가치를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어디냐? 바로 이곳이죠. 바로 이런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뭐 수식어가 필요 없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이제 건물 찾는 방법 저희에게 전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룸 형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건물 어떤 기준을 두고 찾으신 건가요? 저는 신축,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냐, 주차장 여건은 어떠냐,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보죠. 주거 환경의 최선의 어떤 기대 가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강남권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3, 4년을 묵혀두게 되면은 정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3.5평 한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대다. 자, 여기 드디어 평당 1억 원대 호가. 여기 대지 지분만 해도 5평 조금 넘습니다. 땅값만 해도 5억이 넘어가게 되니까 뭐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대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신논현역의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변이 뭐다? 상업지다. 이 주거 지역의 희소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죠. 9호선 역세권의 신축 주택. 더구나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새 집일 때 투자 수익을 보고 실현을 하고 팔 수 있다. 거기다 투룸 주택에 모든 옵션들을 전부 옵션으로 전부 구성이 되는 이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동으로 단지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님 마지막 포인트 주세요. 시세 들어볼까요? 네, 시세 바로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주변 시세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가격폭이 워낙 큽니다.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거보다 저렴한 3억대 중후반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땅값의 차이죠. 여기는 4억 내지 4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 현재 전세 예상 금액은 3억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그러면 전세로 실제 투자 시에는 불과 1억 정도면 된다.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세로 일 때는 보증금 2천에서 3천에서 130에서 140, 실제는 150에서 1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요거는
확실히 자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랬을 때 예상 실투자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전세로 실투자 시에는, 그리고 월세로 할 때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 전부 빼고도 약 한 4% 내지 5%의 수익 동시에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빠의 무료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서울 유망투자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알차게 세워주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는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